군부대 면회실은 주말 오후 특유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색하게 담소를 나누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김민준 이병은 뻣뻣한 신형 군복을 입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매일 아침에 뜨기 전부터 시작되는 훈련, 끊임없는 구령소리.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눈빛은 겉으로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읽히지 않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숨기려 애썼다. 민주는 자신이 면회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구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입대를 의아해했지만 그에게 더 깊이 파고들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면회실 문이 열리고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김민준, 이병. 면회입니다. 당직 사병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면회실 안을 훑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키가 크고 날씬한 한 여성의 뒷모습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면회객들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캐주얼한 복장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군인처럼 절도 있었고 등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민주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예상했던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얼굴, 검은색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또렷한 이목구비는 차가운 지성미를 풍겼다. 특히 그녀의 눈은 다른 면회객들처럼 따뜻함이나 그리움을 담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 눈은 마치 표적을 스캔하는 듯 날카롭고 예리했다. 이목구비는 아름다웠지만 전체적인 인상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암호를 보내는 듯한 동작이었다. 김민준, 이병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면회실의 소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민준의 귀에 박혔다. 저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사촌입니다. 사촌 민준은 속으로 되뇌었다. 자신에게는 그런 사촌이 없었다. 게다가 사촌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 서류에 형식적으로 사촌이라고 기재한 듯했다.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훈련소에서 익힌 경계심이 그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들은 빈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면회객들이 흔히 가져오는 음료수나 과자 봉지 대신 단출한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초콜릿바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이지원은 초콜릿바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민준아. 건강해 보이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걸렸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어색한 연기였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왔는가? 그리고 왜 자신을 사촌이라고 칭하는가? 그때 이지원은 초콜릿바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지만 움직임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포장지를 뜯는 신용을 하면서 동시에 손가락으로 초콜릿바 아랫부분을 재빨리 만졌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진동을 보냈다. 그것은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였다. 과거에 그가 배웠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즉시 그 진동의 의미를 해석했다. 위험, 긴급, 협력.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초콜릿바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초콜릿바를 감싸자 그는 아랫부분에 미세하게 불룩한 부분을 느꼈다. 뭔가 숨겨져 있었다. 작은 마이크로칩일 수도 있고 암호화된 메시지가 담긴 USB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간식이 아닌 어떤 중요한 정보나 장치를 전달하고 있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누나, 민주는 애써 평범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과 마주쳤다. 그들의 시선은 짧은 순간 교차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오고 갔다. 두려움, 경고, 그리고 신뢰. 이지원은 잠시 주변을 살폈다. 면회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아무도 그들을 주시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려 애썼다. 민준아, 몸 조심하고 특히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봐. 이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심상치 않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것들이 많단다. 그녀는 마치 한 편의 짧은 연극을 하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경계심으로 빛났다. 민주는 그녀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임무는 그의 평화로운 훈련소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했다. 그는 초콜릿바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누나,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들의 대화는 짧게 이어졌다. 이지원은 몇 가지 더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고 민주는 거기에 맞춰 능숙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에 계획된 연극의 배우들 같았다.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촌 남매의 면회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방송이 울리자 이지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 민준아. 건강하게 지내. 그녀의 손길은 잠시 민준의 어깨에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민준은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다시 한번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코드였다. 기억해, 모든 것을. 그리고 기다려라. 이지원은 빠르게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절도 있고 차가웠다. 그녀가 사라지자 면회실의 소란스러움이 다시 민준을 덮쳤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그녀의 메시지와 초콜릿바 속에 숨겨진 비밀로 가득했다. 민준은 자신의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 초콜릿바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아랫부분을 긁어내자 얇은 금속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이크로칩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마치 손톱만한 크기의 저장 장치였다.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군용 기밀 정보 저장 장치와 매우 흡사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다. 국정원 전설 요원이 부대에 투입된 이유. 이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지원이 국정원 요원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이 장치를 전달했다는 것은 자신이 이 임무에 연루되었다는 의미였다.
그의 평범한 훈련소 생활은 끝났다. 이제 그는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던져질 참이었다. 그의 얼굴에 어둡고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평화를 바랐던 그의 소망은 깨어졌다. 그는 자신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김민주는 초콜릿바 안에 숨겨진 마이크로 저장 장치를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거세게 울렸고 훈련소의 시끄러운 소음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지원의 경고와 그녀의 눈빛, 그리고 손가락을 통해 전해진 암호화된 진동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평범한 훈련병으로서의 삶이 단 한 번의 면회로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살펴봤다.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색 무광 재질로 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메모리 스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군사작전이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고도로 암호화된 데이터 저장 장치였다.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엄청난 위험을 의미했다. 밤이 깊어지고 생활관의 모든 불이 꺼지자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병이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준비해둔 작은 손전등을 켰다. 그는 장치에 있는 미세한 연결 포트를 찾아 자신의 손목시계 뒷면에 있는 숨겨진 포트에 연결했다. 그의 손목시계는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사실은 그가 과거에 직접 개조한 다용도 통신 및 해독 장치였다. 장치가 연결되자 손목시계 화면에 푸른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집중해서 화면을 읽어 내려갔다. 메시지들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목시계는 자동으로 해독을 시작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국내 군사 기밀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정 무기 시스템의 설계도와 배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군 내부의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블랙 레이븐이라는 암호명이 등장했다. 블랙 레이븐,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단어였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기관에서 이 암호명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블랙 레이븐은 소수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존재조차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밀 특수팀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최상위급 위협을 은밀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지원, 그녀는 바로 블랙 레이븐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그녀는 탁월한 지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명성을 떨쳤다. 민주는 과거 그녀의 활약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을 들으며 자라왔다.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위험한 정보를 건넸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군 내부의 부패와 비리, 그리고 그들이 외국 정보기관과 결탁하여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중심에는 특정 부대의 최대령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민주는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는 조국을 위해 군에 입대했지만 조국을 좀먹는 내부의 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이지원을 다시 만날 기회를 엿봤다. 그녀는 이번에는 면회실이 아닌 훈련소 내 행정 업무를 돕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서류를 분류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가 평범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위장은 완벽했다. 민주는 식사 후 식판을 반납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이지원은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민준이 메시지를 해독했다는 것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누나. 민준은 평범한 인사처럼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이지원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잠시 쉬는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후 2시에 식당 뒤편 창고 쪽으로 와.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오후 2시. 민주는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식당 뒤편의 낡은 창고는 평소에는 거의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 이지원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읽었군. 이지원은 민준을 보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네, 읽었습니다. 블랙 레이븐이시군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비밀은 그들의 생명줄이었다. 이지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빨리 알아챌 줄은 몰랐던 듯했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모든 것을 말해주겠어. 나는 최상위 기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투입되었다. 그녀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국가 기밀 유출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북한뿐만 아니라 특정 서방 국가의 정보기관에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였다. 내 임무는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고 유출된 기밀을 회수하며 블랙 레이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야. 이지원이 설명했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능력이야. 김민준.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이지원에게는 모든 것이 꿰뚫려 있는 듯했다.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원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는 과거 국방과학연구소의 엘리트 연구원이자 특수작전 전문가였지. 해킹, 침투, 그리고 비인가 시스템 분석에 능통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어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 네가 군에 자원 입대한 것도 네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였지만 이제 그 과거가 필요하게 된 거야. 민주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과거,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왜 군에 왔는지까지.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최대령이 핵심 인물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그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 우리는 그들을 모두 밝혀내야 해. 이지원은 말했다. 너의 임무는 훈련병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대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최대령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야. 나는 외부에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개입할 거야. 민주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다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요원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조국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요원님,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지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억해, 민준,
우리는 투명하게 움직여야 해. 아무도 우리의 진짜 정체를 눈치채선 안 돼.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올 수 있어. 그들의 어깨 위에는 조국의 안보가 걸려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훈련병과 자원봉사자였지만 그들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로 뛰어든 비밀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김민주는 이지원의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격렬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그는 평범한 훈련병이 아닌 조국을 위한 비밀 작전의 핵심 요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최대령의 부패가 단순한 비리가 아닌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이지원은 민준에게 최대령의 움직임에 대한 초기 정보를 넘겨주었다. 최대령은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군인이었지만 그의 뒤에서는 수상한 자금 흐름과 기밀 문서 유출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훈련병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대 내부에서 최대령의 사무실, 통신기록, 그리고 그가 접촉하는 인물들을 은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들키지 않는 거야. 민준, 이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최대령은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야. 그는 자신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는 훈련소에서의 모든 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 당번일 때 최대령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았고 식사 시간에 그의 행동을 관찰했으며 야간 훈련 중에는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최대령의 사무실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지만 민준의 날카로운 눈은 미세한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몰래 모아 퍼즐처럼 맞춰보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그는 파편화된 문서들에서 해외 송금, 코드명 배가, 극비 임무 같은 단어들을 발견했다. 이 단어들은 그가 USB에서 확인했던 정보와 일치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부대 외곽의 경비가 예상보다 허술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특정 시간대에 경비병들의 순찰 간격이 길어졌고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허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이 정보를 이지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은밀한 통신 방법을 강구했다. 민주는 훈련소 내에 있는 폐쇄된 통신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곳은 낡고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과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했던 그의 경험 덕분에 그는 그곳의 시스템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는 작은 송수신 장치를 직접 만들어 훈련복 소매에 숨겼다. 첫 번째 통신 시도. 민주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이지원에게 최대령의 수상한 활동과 부대 경비의 허점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지원은 그의 정보에 놀랐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워했다. 아주 잘했어, 민준. 이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최대령은 생각보다 대담하군. 그는 훈련소를 자신의 개인적인 밀수 통로로 이용하고 있어. 이지원은 민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최대령이 해외 무기상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으며 곧 대규모 무기가 훈련소를 통해 밀반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무기들은 군납비리와 연계되어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국제 테러 조직으로 흘러들어갈 위험도 있었다. 우리는 최대령을 현장에서 잡아야 해. 민준. 이지원이 다음 통신에서 말했다.
그가 무기를 밀반입하는 현장을 급습해야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최대령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부대 내부에 자신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최대령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히 강상이라는 젊은 장교는 최대령의 오른팔로 불리며 잔인하고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을 포함한 모든 훈련병들을 경멸했고, 훈련소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민준은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강상위의 존재를 여러 차례 느꼈다. 강상위는 훈련병들을 가혹하게 다루었고,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늘 오만함과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강상위가 최대령의 가장 위험한 하수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민준은 훈련 중 강상위가 훈련병들에게 불필요한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한 훈련병이 지쳐 쓰러지자 강상위는 그를 발로 차며 조롱했다. 민준은 분노를 느꼈지만 자신의 임무를 위해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강상위의 행동 패턴과 그의 부하들을 파악했다. 강상위는 훈련소 내부에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한 듯 했다. 그의 영향력은 최대령 다음으로 컸고, 모든 훈련병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민준은 강상위가 최대령의 불법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다시 이지원과 통신했다. 강상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원님. 그는 최대령의 오른팔이며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최대령의 지시를 따르며 부대 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은폐하고 훈련병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지원은 강상위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듣고 더욱 경계했다. 강상위는 최대령의 중요한 연결고리일 거야. 그를 통해 최대령의 더 큰 배후 세력을 밝혀낼 수도 있어. 조심해. 민준, 강상위는 매우 위험한 적이야. 민준은 자신이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는 최대령과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맞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훈련병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강상위의 의심을 피하는 것이었다. 그의 임무는 훈련병 생활의 고된 일상과 비밀 요원으로서의 위험한 활동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의 정신은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훈련병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분석했다. 그는 훈련병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고, 아무도 그가 감시의 눈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평범한 외모는 최고의 위장이 되었다. 부대 내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조국과 정의를 위해 그는 그림자 속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임무는 날마다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그를 이끌었다. 최대령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었다. 훈련소는 겉으로는 군사시설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불법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훈련병이라는 위장 뒤에 숨어 부대 내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주시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폐쇄된 통신실에서 이지원과 다시 접촉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급함이 묻어 있었다. 요원님, 최대령이 최근 특정 시간대에 외부와 수상한 통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지만 제가 패턴을 분석해보니 정기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상희는 거의 항상 그의 옆에 있습니다. 이지원은 민준의 정보에 집중했다.
아주 중요한 단서야. 민준, 나는 외부에서 그 통신망을 역추적하고 있어. 며칠 안에 큰 움직임이 있을 거야. 그녀는 민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최대령의 사무실에 침투하여 그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기밀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었다. 특히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이름의 파일을 찾아야 했다. 이 파일은 블랙 레이븐이 오랫동안 추적해 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임무는 극도로 위험했다. 최대령의 사무실은 항상 삼엄하게 경비되었고 그의 컴퓨터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다. 며칠 후 민주는 기회를 잡았다. 훈련소 전체가 대규모 야간 훈련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그는 최대령의 사무실로 향했다. 밤의 어둠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감시 카메라를 피하고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를 피했다. 그의 몸은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사무실 문은 이중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다. 민주는 작은 도구들을 이용해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내부로 침투하여 주변을 살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최대령은 자리에 없었다. 민주는 즉시 최대령의 컴퓨터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휴대용 해킹 장치를 연결하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방화벽과 암호화 시스템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민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이 움직였다.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몸을 숙여 책상 아래로 숨었다. 심장이 귀청이 찢어질 듯 뛰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는 한 명이 아니었다. 최대령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상휘의 목소리였다. 잘했다. 강상휘, 이제 프로젝트 오메가를 진행할 때다. 최대령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는 강상휘와 최대령이 함께 사무실로 들어온 것을 알았다. 그들은 민준이 숨어있는 책상 바로 옆에 섰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컴퓨터를 켜라.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하니 최대령이 명령했다. 강상휘가 컴퓨터를 켰다. 민준은 책상 아래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자신의 해킹 장치를 분리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정신은 냉철함을 유지했다. 강상휘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민주는 간신히 탈출할 기회를 엿봤다. 강상휘가 잠시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민주는 그림자처럼 기어나와 사무실 구석으로 이동했다. 그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강상휘, 이 파일들을 암호화해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최대령이 말했다. 민주는 이제 사무실 문에 가까워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컴퓨터 화면을 훔쳐봤다. 프로젝트 오메가 파일이 화면에 열려 있었다. 그는 그 안의 내용을 빠르게 스캔하려 했지만 시야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짧은 순간 그는 파일의 내용 중 일부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밀매가 아니라 국가 방위 시스템의 취약점을 해외 세력에 넘기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충격적이고도 거대한 음모였다. 민주는 이 정보를 이지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뒤에서 최대령과 강상휘의 대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사무실을 벗어난 민주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까운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눈은 긴장감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분노와 결의가 불타올랐다. 국가 방위 시스템을 팔아넘기려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폐쇄된 통신실로 향했다. 이지원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보고를 듣고 경악했다. 국가 방위 시스템이라니, 민준.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야. 이지원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국가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당장 블랙 레이븐 본부에 보고해야 해. 이지원은 즉시 본부에 보고했고 블랙 레이븐은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그들은 민준이 발견한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 작전은 더 이상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었다. 블랙 레이븐 본부에서는 추가 조사를 위해 이지원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민준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다. 민준, 앞으로 내게 더 위험한 임무가 주어질 거야. 이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 민준은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훈련병이 아닌 조국을 지키는 최전선의 전사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검은 그림자의 뿌리를 뽑고 조국을 구하겠다는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면회 온 줄 알았던 날, 이지원을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부름이었음을 깨달았다. 김민준이 발견한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정보는 거대한 파급력을 지닌 폭탄과 같았다. 국가 방위 시스템의 핵심 취약점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블랙 레이븐 본부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었다. 이지원은 즉시 군 고위 지휘부와 국가정보원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소수 인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비밀리에 합동작전팀이 구성되기 시작했다. 민준, 네가 보내준 정보는 상상 이상이야. 이지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니야.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훈련병이라는 신분으로 위장하여 계속해서 최대령과 강상희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들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민준은 훈련소의 장교식당에서 최대령과 강상희 그리고 몇몇 고위 장교들이 심각한 얼굴로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민준은 식판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대화는 작게 오고 갔지만 민준의 날카로운 청각은 중요한 단어들을 잡아낼 수 있었다. 최종 점검, 오후 10시, 북쪽 경납고. 민준은 즉시 이지원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최종 점검입니다. 유 의원님, 북쪽 경납고에서 오늘 오후 8시. 이지원은 이 정보를 듣자마자 긴급하게 움직였다. 블랙 레이븐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령의 배후에 전 강성훈 장군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강성훈 장군은 과거군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권력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은밀하게 검은 독수리라는 비밀 조직을 이끌며 국가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최대령은 강성훈의 충실한 하수인에 불과했다. 강성훈 장군이 배후라니.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성훈 장군은 민준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존경하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배신은 민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지원은 민준에게 강성훈 장군의 실체를 설명했다. 강성훈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해외 무기상들과 결탁해왔어. 프로젝트 오메가는 그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대규모 기밀 유출 작전의 최종 단계야. 우리는 오늘 밤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야 해. 작전은 블랙 레이븐과 군 정보부, 그리고 이지원과 민준의 연합작전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강성훈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에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공식적인 병력 투입은 불가능했다. 이지원은 소수의 정예 블랙 레이븐 요원들과 군 내부에 믿을 수 있는 병사들로 구성된 침투팀을 이끌기로 했다. 민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았다. 그는 내부에서 훈련병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경납고 주변의 경계를 파악하고 침투팀에게 가장 안전한 진입 경로를 제공해야 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전투에 가담해야 했다. 오후가 되자 훈련소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감이 흘렀다. 최대령과 강상위는 분주하게 움직였고 북쪽 경납고 주변의 경비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해졌다. 민주는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며 이지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오후 8시, 칠흑 같은 어둠이 훈련소를 감쌌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완벽한 침투 조건이었다. 이지원이 이끄는 침투팀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북쪽 경납고로 향했다. 민주는 훈련병 생활관에서 빠져나와 북쪽 경납고로 이동했다. 그는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지원 팀에게 가장 안전한 잠입 지점을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통신 장치를 통해 이지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진입 준비 완료. 요원님. 민준이 속삭였다. 조하, 민준, 우리는 이제 경납고로 진입한다. 너는 내부에서 지원해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내 판단에 따라 행동해. 이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침투팀은 조용히 경납고 내부로 진입했다. 경납고 안은 거대한 철골 구조물과 군용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중앙에는 최신식 무기들이 쌓여 있었고 강성훈 장군과 최대령 그리고 수십 명의 무장한 조직원들이 무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다. 강성훈 장군은 권위적인 모습으로 거래를 지휘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군. 프로젝트 오메가는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다. 바로 그때 이지원의 지시가 떨어졌다. 침투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을 체포한다. 숨어있던 블랙 레이븐 요원들이 동시에 튀어나와 공격을 시작했다. 경납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이 난무하고 섬광탄이 터졌다. 강성훈의 조직원들은 당황했지만 그들 역시 고도로 훈련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즉시 방역에 나섰다. 민주는 경납고 뒤편의 어둠 속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훈련병이 아닌 한 명의 전사였다. 전투는 치열했다. 블랙 레이븐 요원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의 기술은 월등했다. 이지원은 전장을 지휘하며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사격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강상희는 최대령을 보호하며 이지원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감히 최대령님을 건드리다니. 강상희는 훈련병들에게 가했던 잔인한 폭력을 이지원에게도 그대로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지원은 강상희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하며 방역했다. 그녀의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강력했다. 최대령은 혼란 속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가 담긴 휴대용 저장 장치를 들고 경납고 뒷문으로 향했다. 마가 최대령을 놓치지 마. 이지원이 소리쳤다. 민주는 이지원의 외침을 듣자마자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최대령의 도주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다. 민주는 최대령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어디 감히 훈련병 따위가. 최대령은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눴다. 총성이 울렸다. 민준은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고 동시에 최대령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최대령은 고통에 신음하며 저장 장치를 떨어뜨렸다. 민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움켜쥐었다. 그 순간 강상휘가 민준의 뒤를 덮쳤다. 강상휘는 주먹을 날렸고 민준은 가까스로 피했다. 그들의 싸움은 격렬했다. 강상휘는 힘과 무자비함으로 민준을 압박했지만 민준은 기술과 민첩성으로 맞섰다. 그의 모든 훈련,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내 놈은 절대 최대령님을 넘볼 수 없어. 강상휘가 소리쳤다. 너희들의 추악한 계획은 오늘로 끝이다. 민준은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전투는 민준의 승리로 끝났다. 그는 강상휘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를 제압하고 기절시켰다. 그리고 최대령을 붙잡아 강성훈 장군에게 던졌다. 강성훈 장군은 경악한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내 놈은 누구냐? 강성훈이 소리쳤다. 민준은 강성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그 순간 훈련소 외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재석 준위가 이끄는 군 헌병대와 경찰 특공대가 경납고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강성훈 장군과 최대령,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프로젝트 오메가는 저지되었고 국가방위 시스템은 안전하게 지켜졌다. 경납고와는 점차 평화를 되찾았다. 이지원은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민준,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와 땀, 그리고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음을 알았다. 면회 온 줄 알았던 날 시작된 그의 임무는 마침내 승리로 끝났다. 경납고의 전투는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뒤흔들었다. 강성훈 장군과 최대령을 비롯한 검은 독수리의 핵심 인물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자 그들의 부패와 국가기밀 유출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고 국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국정원과 군 헌병대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검은 독수리와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지원 요원과 함께 비밀리에 벙커에서 회수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 데이터들은 프로젝트 오메가의 모든 전말과 검은 독수리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이 해외 정보기관들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밀매가 아니야. 민준, 이지원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강성훈은 군사 기밀을 팔아넘겨 개인적인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스파이 네트워크와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어. 그는 우리 군의 핵심 방위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 넣으려 했어. 이건 반역이야. 민주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경악했다. 그가 존경했던 강성훈 장군이
이런 추악한 배신자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만들었던 코드들이 적의 손에 넘어갈 뻔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블랙 레이븐의 지원 아래 강성훈과 최대령은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진술과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은 검은 독수리라는 거대한 암흑 조직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군 내부의 부패한 장교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재계의 거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숙청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검은 독수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더욱 거셌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은 독수리의 잔당들은 핵심 증인들을 제거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국정원 내부에도 그들의 스파이가 잠입해 있었다. 우리는 위험해. 민준. 이지원이 어느 날 민준에게 경고했다. 수사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과 이지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졌다. 민준이 훈련소에서 개인 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그를 습격했다. 그들은 평범한 깡패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었고 치명적이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훈련소에서 익힌 기본 전투 기술과 과거의 특수작전 경험을 총동원하여 괴한들을 제압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민준은 가까스로 승리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요원님, 민준이 이지원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감시를 피했지만 나에게도 경고가 날아왔어. 이지원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위험한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를 제거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검은 독수리의 잔당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었다. 그들은 군 훈련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았다. 이지원은 민준에게 더 이상 훈련소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했지만 민준은 거절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요원님,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 손으로 끝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동료들을 위협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민준의 결의에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이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요원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전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훈련소에 남겨두는 대신 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블랙 레이븐 요원들을 비밀리에 투입했다. 그들은 민준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보호했다. 교문 독수리의 잔당들은 민준을 제거하기 위해 훈련소 내부에 자신들의 요원들을 침투시켰다. 그들은 훈련병이나 부대 직원으로 위장하여 민준에게 접근하려 했다. 훈련소는 거대한 전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야 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훈련소 식당에서 발생했다. 민준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식판에 몰래 독극물을 넣으려는 자를 발견했다. 민준은 재빨리 반응하여 그 자를 제압했다. 그 자는 훈련병으로 위장한 검은 독수리의 암살자였다. 암살자는 저항했지만 민준의 숙련된 기술 앞에서는 무력했다. 누가 보냈지?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암살자는 비웃었다. 너는 절대 그들을 찾지 못할 거야. 그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니.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암살자의 몸에 있는 문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검은 독수리의 상징이었다.
민주는 이 정보를 이지원에게 즉시 전달했다. 이지원은 이 문신을 통해 검은 독수리의 특정 지부와 연결된 암호임을 알아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검은 독수리의 최고 실세, 즉 검은 독수리의 머리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머리가 현재 한국 내에 은밀히 잠입해 있으며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할 거야. 이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들이 마지막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을 끝장내야 해. 민주는 자신의 삶이 다시 평범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었다. 이제 그의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전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훈련소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면회 온 줄 알았던 그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변화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교문 독수리의 머리가 한국 내부에 잠입해 있다는 정보는 김민준과 이지원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잔당 제거가 아닌 모든 음모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 훈련소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지원은 블랙 레이븐 본부로부터 검은 독수리의 최고 실세가 다음 날 밤 훈련소 인근에 버려진 군사통신기지에서 비밀 회동을 가질 것이라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한때 중요한 군사시설이었지만 지금은 폐쇄되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프로젝트 오메가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고 자신들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할 것이었다. 민준, 내일 밤이야. 이지원의 목소리는 낮은 속삭임 같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기회이자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모든 것을 걸어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강한 집중력과 비장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이 마지막 전투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재석 준위는 군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병력과 함께 외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검은 독수리가 통신기지를 이용해 해외 스파이들과 최종 교신을 시도할 때 그 통신망을 완전히 마비시킬 계획을 세웠다. 작전의 밤이 밝았다. 훈련소는 고요한 밤에 잠겨 있었지만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훈련소를 빠져나와 버려진 통신기지로 향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그의 침투를 돕는 듯했다. 통신기지는 폐허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주는 기지 주변의 경비를 파악했다. 검은 독수리의 정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과거 그를 습격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였다. 민주는 바람소리와 빗소리에 자신의 발소리를 숨기며 기지 안으로 침투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병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적들은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교란 장치를 꺼내 통신기지 주변의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기지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하 통신실이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민주는 자신이 최종 목표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통신실 안으로 진입했다. 그 안에는 검은 독수리의 최고 실세로 알려진 원승재 전 국방부 차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해외 정보기관의 요원들로 보이는 2명의 외국인이 있었고, 주변에는 무장한 검은 독수리의 잔당들이 원 차관을 보호하고 있었다. 원승재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노련했다. 그는 민준을 보자마자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국정원의 블랙 레이븐인가? 아니면 그저 호기심 많은 훈련병인가? 원 차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당신들의 추악한 계획은 오늘로 끝입니다. 원 차관. 어리석은 녀석, 네가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원 차관이 비웃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뿌리 내렸어. 너 하나쯤은 쉽게 제거할 수 있지. 원 차관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잔당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통신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총알이 빗발치고 격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은 혼자서 수십 명의 고도로 훈련된 적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벽을 타고 오르고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기고 적들의 허점을 이용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으며 적들은 그의 빠른 속도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맨손으로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역이용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민주는 몇 차례 위기에 처했지만 그의 강철 같은 의지와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몸은 그를 버티게 했다. 그는 결국 모든 잔당들을 제압하고 원 차관에게 다가갔다. 원 차관은 권총을 빼들고 민준에게 겨눴다. 내 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총성이 울렸다. 민준은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고 동시에 원 차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준은 원 차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끝났습니다. 원 차관.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흔들림 없었다. 바로 그때 오재석 준위로부터 통신이 들어왔다. 민준 통신망 마비 성공 지원 병력 진입 중.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지원이 이끄는 블랙 레이븐 요원들과 군 헌병대가 통신기지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원승재 전 차관과 그를 따르던 모든 검은 독수리의 잔당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해외 스파이들도 도주하려 했으나 이지원의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검은 독수리라는 거대한 암흑 조직은 뿌리째 뽑혔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완전히 저지되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안전해졌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국가방위 시스템 유출 시도 저지, 거대 부패 조직 일망타진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그러나 김민준과 이지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조국의 숨겨진 영웅들이었다. 민준은 다시 훈련소 생활로 돌아왔다. 그의 훈련병 생활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는 평범한 훈련병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지원은 민준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면회실이 아닌 훈련소 인근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다. 고생 많았어. 민준. 이지원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네 덕분에 조국이 큰 위기에서 벗어났어. 블랙 레이븐은 너의 공로를 잊지 않을 거야.
민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요원님과 오준희님 그리고 팀원들 모두의 공로입니다. 내온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의 재능은 더 이상 훈련소에 묻혀 있을 필요가 없어. 이지원이 말했다. 국정원에서 너에게 블랙레이븐 정식 요원이 될 기회를 주고 싶어 해. 너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조국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라고 있어.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평범한 삶을 바랐지만 자신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부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겠습니다. 요원님,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조국을 위해 제가 하겠습니다. 이지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블랙레이븐의 전설적인 요원으로 성장할 것임을 예감했다. 민준은 훈련소 생활을 마친 후 조용히 국정원으로 복귀했다. 그는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면회 온 줄 알았는데 국정원 전설 요원이 부대에 투입된 이유라는 짧은 문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삶은 이제 조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 위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의 선택은 운명이었고 그는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 동안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웅은 평범한 모습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용기와 정의로운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세요. 김민준과 이지원 요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언젠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